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1+1 질문 프로젝트. 첫 번째 거 저번에 했고요. 두 번째 거 할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베트남 아가씨님이 저번에 질문했던 게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질문했던 게 아무리 회사가 족같아도 회사 퇴사를 결심했어도 마무리는 좋게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이 일반화의 오류에 쉽게 빠지는 이유. 자, 이 설명이 나와 있죠. 일반화의 오류. 자기가 경험한 게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걸 마치 세상 전체가 그러한 듯 믿어버리고 착각하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재를 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반화 오류라는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자기가 경험한 게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걸 마치 세상 전체가 그러한 듯 믿어버리고 착각하는 현상. 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반의 오류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일반의 오류 뭐가 있을까? 그 일반의 오류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베트남 아가씨들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베트남 아가씨니 뭐 그 본인이 겪었던 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일반의 오류가 이런 것이다. 뭐 제시할 만한 거 있습니까? 본인이 느꼈던 것 중에. 이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된다. 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음, 생각나는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일반의 오류지. 이게 대표적인 일반의 오류야. 아, 있네요, 있네요. 좋아요. 그렇죠. 부산 사람은 허세가 심하다. 허세가 심하다도 있고, 뭐, 많죠. 뭐, 대구 사람들 싸가지가 없다. 예, 욕쟁이다. 예, 욕쟁이다. 예. 아, 근데 이게 더 얘기하면 또 지역 감정 될 것 같아가지고, 어, 서울 사람들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다. 예, 이거 많이 하는 거잖아. 음, 이게 일반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맞네요. 혈액형으로 사람 판단하기. 맞네요. 많이 나오네, 많이 나와. 갑자기, 볼물같이 많이 나오네요.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혈액형도 있고, 이거 마지막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산다. 이게 뭐냐면, 지방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서울에 사면 다 잘 살고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서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을 봤을 때. 그래서 서울에 산다 하면, 야, 너 잘 사는다. 야, 너 서울에 살면, 야, 서울 그 물가도 비싸고, 야, 잘 살겠네? 야, 야, 서울 갔네? 막, 그리고 지방 사람들 만약에 지방에 갔다가, 야, 니 서울 갔다고? 야, 성공했네? 야, 서울 거기에 돈 많아야 살 수 있는 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서울 사람들, 근데 서울 토박이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한테, 야, 서울 사람들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욕먹어. 왜 욕먹는지 아세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서울 사람들 굉장히 검소해요. 검소한, 내가 봤던 그 서울 사람들은 아주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공무원 망고땡 이것처럼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하나같이 다 편하게 뭐 일 편하게 하고 워라밸 보장되고 뭐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일한다. 이거 진짜 많아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또 많은 현재 계신 분들이 아니다. 진짜 힘들다. 참고 일하고 있다.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공무원들 맨날 편하게 맨날 커피나 마시고 월급 따박따박 하다 오고 그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무원 이 모양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뭔가 뭐 공무원 뭐 사건 사고가 터지고 하면 근데 뭐 외국 유학 다 1년 갔다 온 경험으로 그 나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씹은 애들도 몇몇 봐서요. 자기가 경험한 극히 일부인데 거긴 이렇다 저렇다 감히 판단하는 자체가 웃기다고. 자, 일반의 오류를 왜 쉽게 빠지냐 하면 음, 일단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예, 외양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버리기 때문에 판단하는 인식 때문에 저는 이게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일반의 오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말 그대로 오류잖아요. 오류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겉으로 나와 있는 그 사소한 몇 개만 보고 그걸 전부를 판단해버려요. 전부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났고 겉으로 나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서양인들은 우월하고 똑똑할 것이다. 아니면 뭐 그 연예인들은 다 성공했을 것이다. 연예인들은 항상 연예인들은 항상 뭐 잘 나갈 것이다. 연예인들은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산다는 연예인들은 TV에 나온 연예인이고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전체 연예인들 중에 한 2%밖에 안 돼요. 아니 뭐 그런 거야 뭐냐 프로게이머들 게임하면서 돈 편하게 번다. 그것도 웃긴 게 우리가 TV에서 뭐 리그전에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체 프로게이머 등록된 프로게이머 중에서 한 2, 3% 정도. 근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믿는 거. 부모님, 우리가 일반화의 정의를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화라는 게 뭐예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통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것도. 노가다 택배 이런 건 공부 안 하고 무식한 애들만은 더러운 일이다. 뭐 생산직도 마찬가지. 생산직도 공부 못하고 학교 때 놀았고 머리 돌대가리 같은 애들이 공장 가서 일한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일반의 오리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100%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약간 뭔가 확정 짓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닌데 완전히 맞는 말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마다 다르고 부산 사람 부산 사람마다 다르고 대구 사람 대구 사람마다 다르고 서울 사람 서울 사람마다 다르고 혈액형 혈액형 같은 혈액형끼리도 달라요. 근데 그 주관적인 거를 확정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확실한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뭐 확실한 말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거고, 변수라는 게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100% 맞으니까. 근데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100% 맞는 그렇게 없거든요. 특히 뭔가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뭔가 그러니까 원칙 있으면 예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원칙도 아니야. 여기 얘기하는 거 원칙 수준도 안 돼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가 알게 되고 본 거 있죠. 특히 자기가 본 거는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않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의 자기가 본 눈, 자기가 가진 그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외를 생각 안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사실 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 자, 단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식은 여러 사람한테 말을 듣고, 여러 분야에서 정보를 취합할 때도 그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더 질이 좋아져요. 오로지 한 사람한테만 듣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각 분야의 어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 공통된 부분을 찾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한 명, 한두 명이 뭔가 이렇게 떠들어 버리면 그걸 제대로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찾질 않는다는 거지. 찾지 않고 그냥 누가 이렇다고 딱 떠들어내면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부분에 뭔가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마녀사냥도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녀사냥도. 뭔가 제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때 가서 뭐 정말 나쁜 놈이 생각하면 그때 가서 욕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사람을 뭐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 사실을. 뭐 실제 사실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제 재방송에서 공무원들이 마냥 편하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해 줄게. 여러분 재방송에서 뭐 공무원이 망고땡이다, 공무원이 편하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 재방송에서 고민사연, 공무원분들 고민사연도 많이 접했고 제가 공무원서도 많이 했고요. 제 방송에 공무원 구독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환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깨줬습니다. 제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 보면 공무원이 편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직에서 공무원 생활 하시는 분들도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힘들지만 만족한다. 그냥 참고 일하고 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안 들어왔다. 정말 입에 그냥 어 의식주만 간단히 해결할 정도로 그냥 돈을 준다. 숨 막힌다. 현직에서 공무원 아시는 분들 대답이 그랬어요. 이게 봐봐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한 몇십 명의 얘기를 취합을 하고, 그리고 뭐 공무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일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방송 일반 행정, 이구정사업본부, 국무원, 그리고 기술직, 경찰, 소방, 뭐 7급, 뭐 교정,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진열이 다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일하는 것도 다르고 부처마다 일하는 것도 다르잖아.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방송, 그래서 재방송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관련 썰을 들었다 하면 아마 공무원이 편하다는 얘기 못 할 거예요. 저도 공무원 편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무시 안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해요. 생각보다 이상으로.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 하면 뭔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공무원 망고땡이라 하는 이 가장 큰 일반의 오류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직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 볼만한 기회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 동사무소, 현재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그 전체 조직에서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그 사람들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서류 발급만 끝나는구나.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딱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체 조직 내에서도 몇 프로 차지하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공무원을 대표하지 않잖아.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저렇다고 판단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진짜 많은 거예요. 서울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서울 사람도 별의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도 여러분. 인구가 지금 900명이잖아요. 950만 명 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응? 우리가 서울이 깍쟁이라 하는 것도 왜 깍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 또라이 비율도 많잖아요, 서울이. 또라이 비율도. 근데 대부분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알고 있는 서울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서울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에 또라이가 있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정말 많다 보니까 그런 또라이를 만날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라이는 아니잖아요. 그게 나머지 승객까지 또라이가 아니야. 지하철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게 이번에 뭐 메로나에서 그 지하철 행패 부리는 그 서울역 있잖아요. 그 서울의 지하철에 그 사람 한 명 있다고 나머지 승객 다 탄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매도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당연히 서울이란 도시가 인구 밀도도 높고 온갖 그런 문화나 어떤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사람이 많고 어딜 가든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또라이 비율도 높은 거예요. 그 강서 PC방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PC방에 다니는 손님이나 뭐 어떤 뭐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전국 PC방 자체가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인구 많기 때문에 그런 또라이가 있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잖아. 맞죠? 그렇다고 다 서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기 보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서울은 또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서울은 또 약간 그런 게 있어. 서울이 깍쟁이라 하는 게 원래 근본이 깍쟁이가 아니라 서울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살면 손해보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장관님 공감하시죠? 너무 사력 있게 생각하고 너무 정 같은 것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 너무 이렇게 좀 내가 좀 지방에 있을 때도 하게 되면 내가 그런 걸 이제 이용당하기 십당이단 말이에요. 이용당하기.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거나 뭔가 좀 편하게 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더 힘들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만약 서울에 살려면 내가 만만하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 돼. 약간 좀 강하다.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약간 좀 세 보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 보이는 거지 싸가지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싸가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서울 사람들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날이 서 있다는. 약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누가 봤을 때는 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구 사람들 욕쟁이다. 물론 욕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욕을 조금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웬만하면 표준어 쓰잖아요. 물론 저기 그 공무원 강사분 중에 그 존모 강사님은 좀 심하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뭐 사람한테 대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허세가 심한 것도 물론 부산이 허세가 심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모든 부산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이 허세가 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부산도 허세가 심한 건 뭐냐면 이게 사투리 때문에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투리 때문에. 이 대구도 사투리 때문에. 이제 부산하고 대구이 보통 이제 동남 방언이라 동남 쪽이니까 동남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동남 방언 쪽이 좀 말할 때 너무 억양이 심하고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세 보이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 뭔가 좀 강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기싸움에서 안 밀리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맞잖아요. 이게 전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뭐 공무원은 망고땡이다, 부산 사람 허세가 심하다, 대구 사람 욕쟁이다, 서울 사람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다, 혈액형은 다 그럴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 거치면서 알고 지내면서 했으면 이런 어떤 오지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강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강생님 왜 그런 오해를 받냐 하면 만약에 님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님이랑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좀 더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부산 사람들을 많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가지고 부산 사람들과 생활을 했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좀 겁을 먹었겠지만 그 사람들을 좀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면모도 알게 되고 좀 친해지고 하면 이제 선입견을 버릴 텐데,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 사람은 소수잖아요. 이 약간 일반의 오리를 가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 사람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약간 뭐야, 수강생님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내가 나랑 어떤 비슷한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학교에 별로 많지가 않고,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리고 사투리 쓰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투리 쓰다가도 이 서울 쪽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준어로 바뀌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못 고친 사람들은 못 고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바뀌는 사람들은 안 바뀌는데, 그 안 바뀌는 거 가지고 아, 부산 사람들 얘 졸라 허세 심하다, 굉장히 있는 척한다, 센 척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의외성이라는 거. 의외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의외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굉장히 귀찮아해. 그냥 한두 명 봐가지고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그러면 다 이상한 거네? 다 싸가지가 없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의 오류 진짜 많이 당하잖아요. 경찰이란 직업 자체가 일반의 오류의 끝판왕이에요. 뭐 경찰 요즘에 뭐 견찰이라 부르고, 뭐 경찰들한테 뭐 경찰들 악덕 경찰들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악덕 경찰을 본 적은 없어요. 물론 경찰 조직 안에 썩은 사과는 많습니다. 썩은 사과. 근데 지금 들어오는 신입 경찰들 중에 썩은 사과는 없어요. 왜냐, 지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수많은 경쟁을 통해 뚫고 들어가잖아요. 경찰도 지금 굉장히 엘리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카이 출신들도 이 경찰 조직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서울청 같은 경우 중경 외식도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서울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 보면 뭐 중경 외식 국수수단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청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경찰관들 보면 순경인데도 그만큼 질적으로 올라갔고, 이게 아무나 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더 빡빡하고 더 엄격하게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막 그렇게 뭐 못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들어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왜 보면 공무원 비위 같은 거 저지르고 사고 같은 거 저지른 사람들 보면 순경들은 별로 없어. 순경들은 보통 막 경사 이상, 뭐 짬밥 한 15년 20년 이상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무원 비위를 저지르지, 막상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리고 어 경찰도 생각해 보세요. 매년 3,000명 4,000명 이래 뽑는데 그 중에 또라이 한두 명이 없겠어요? 아무리 공무원을 깨끗하게 뽑고 뭐 검사를 뽑고 뽑는다 하더라도 이 불순문자는 무조건 발생하기 마련이야. 불순문자는. 그런 한 사람이 뭐 사고 쳤다 해서 막 경찰도 안 되겠네, 수사관 주면 안 되겠네, 또라이네, 괜히 견찰이라 부르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 그것도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요. 뭐 어떤 정보나 이 지식이나 의견 같은 거는요, 종합을 해봐야 돼. 종합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의 행동만 가가지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 살다 보면 뭔가 너무 한 사람의 어떤 별거 아닌 행동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냥 그 나머지 어떤 사례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고 그게 맞는 거 마냥 얘기하는 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단점이 그런 거야.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믿고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한두 명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한두 명만 가지고. 특정 한두 명 가지고 저 사람들 원래 저러니까 얘네들 조직도 다 그럴 것이다. 이 지역은 다 이상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뭔가 쉽게 믿지 마세요. 믿음을 쉽게 주지 마. 확신을 쉽게 가지지 마세요. 잘못된 것도 많고 왜곡된 것도 많고 잘못 알려진 것도 많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우리가 그걸 쉽게 믿기 때문에 일반의 오류 같은 것도 쉽게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든지 꼼꼼하게 이 돌다리도 들게 보자는 의미에서 항상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결론 짓지 맙시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